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KTV의 김흥광입니다. 8월 29일 제2부 방송에서는 북한 내부 소식통이 보내온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제목은 북한 농민들 호원 담당제를 반대하며 집단적 보이콧에 돌입했네요. 평안남도와 또 함경 남북도를 비롯한 북한 전역 여기저기에서 농민들이 너 죽고 나 죽고 하면서 농산물, 힘들게 지은 농산물을 지키기 위한 필사적인 사투를 벌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호원 담당제가 무엇이고 왜 북한 농민들이 이렇게 뿔이 났는가? 그들이 왜 작업 보이콧까지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인가? 이에 대해서 현지통신원이 보내온 자료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북한 농민들의 삶이 어떤가에 대해서 인식이 필요될 것 같습니다. 이 그림에 있는 이 사진은 얼핏 보면 아프리카 농민들처럼 새카맣고 어딘가 모르게 후진국의 농민들 같은데 이게 아프리카도 아니고 바로 북한입니다. 연휴가 없을 때에는 결국은 소나 트랙터로 가려야 될 논밭을 사람이 삽으로 뒤져서 밭을 일굽니다. 때로는 다음의 농사를 위해서 이게 사전에게 뒤져 놓는데요. 그뿐만 아닙니다. 올해처럼 연휴가 좀 들어왔을 때는 괜찮으나 지금까지 많은 농촌들에서 농민들은 소를 몰아가지고 이게 밭을 갈죠. 참, 이 농민들의 이런 삶이 1년 4계절 농사 어느 농번기에도 빠짐없이 인력으로만 농사하고 있으니 그 처지는 정말 아프리카 농민들보다 오히려 더 기구하고 더 고역스럽고 호노예적이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모내기철에도 대평야가 펼쳐져 있는 황해 남북도를 제외하고 대부분 지역에서는 손으로 모내기를 하는 형편이죠. 대학 배치에 모든 논판이 이렇게 손 모내기 한다는 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저도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거의 한 6년 동안을 농촌에 해마다 소년 노동을 했습니다. 농촌 지원이라고 하는 미명으로 어린이들까지 농촌에 가서 바쁜 농사일을 도우라고 해가지고 부모를 떠나서 집을 떠나서 이 조그매기들이 농사를 짓던 생각 이것도 올리면 참으로 씁쓸하기만 합니다. 올해처럼 이렇게 가물어가지고 비가 오지 않으면 전부 다 이게 물동에다가 물을 강가에서 길러다가 농사를 짓죠. 이게 세상에 말이 됩니까 이게? 군인들도 나선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봄에 파종을 하고 김을 메고 그리고 김도 한 번이니까 여러 차례에 걸쳐서 김을 메고 가을에 수확을 얻었을 때 힘들게 농사를 짓는 농민들이 그래도 자기 집 고깔에 어느 정도라도 챙겨 놓아야 일할 맛도 나고 또 생계도 유지하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북한 주민들 올해도 이렇게 힘들게 농사를 지었는데 갑자기 농민들이 당에 이 분배 시책이 달려지면서 야 이럴 바짝 지고는 왜 우리들한테 농산물을 처분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하고 호원 도급제라고 실시했는데 왜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또 분배제로 돌아가느냐라고 하면서 정말로 필사적인 사투를 아마 벌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에서 이 단체 행동, 보이콧 이거 허용되지 않습니다. 정말 극단한 상황, 너는 살려야 살 수 없는 이런 지경이 아니면 사람들이 감히 보이콧 같은 것을 엄두도 못 내는 그런 상황이죠. 한 것은 이 호원 도급제라고 하는 말 여러분들 아마 처음 듣는 이야기일 겁니다. 근데 올해 노동신문에 실린 사설과 여러 가지 기사들을 통해서 전 느닷없이 과거에 하던 호전 담당제란 말은 싹 사라지고 호원 도급제가 나와가지고 이건 또 무슨 도깨비 감투꾼이냐라고 생각했는데 얼마 전에 농업부에서 올해 11월 1일부터 실시하게 되어 있는 호원 도급제에 따른 사회주의 분배 시책이 시달되었다고 합니다. 이 분배 시행 시책이 올해 초에 농민들한테 발표를 하고
힘들게 농사를 지켰던 그 약속하고 180도 뒤집어 엎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호언도급제는 도대체 무엇일까? 좀 배경 설명하겠습니다. 북한의 농경제 이 변화 과정을 보면 잘 알 수 있는데요. 북한은 토지는 밭갈이하는 농민에게 라고 해가지고 지주의 땅을 빼앗아서 농민들에게 나눠줬습니다. 소유를 완전히 넘겼죠. 그래서 그때부터 전쟁이 끝난 1954년까지는 개인농을 했습니다. 다 개인농이었어요. 그러다가 전쟁이 끝나면서 농토가 폭탄에 다 뒤져지고 농쟁기가 없고 가축이 없으니까 그때 이제 북한 당국은 농민들이 어려운 상황을 풀어준다고 하면서 일대 강제적으로 그들이 수건이었던 협동농장을 만드는 데 달라붙었죠. 그때 두 가지를 종용했습니다. 개인농들이 협동농장에 자원적으로 들어오라. 자원적으로 자기 토지를 내놓고 농쟁기를 합치고 국가의 트랙터나 비료나 농쟁기를 같이 쓰면서 농사를 해가지고 그 수확물을 나누자. 국가와 나누자. 이렇게 돼서 협동농장제가 시작됩니다. 그것이 근 50년 동안 실시가 됐죠. 권한행군 지나가면서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합니다. 중국처럼 저렇게 개인들에게 땅을 무상으로 도로 나눠주든지 즉 45년 체계로 가든지 아니면 여기에서 우리가 땅 국가의 토지를 대여받아가지고 농사를 해먹고 그 수확물을 처리할 수 있게 해달라. 이런 요구가 이제 강하게 일어나니까 할 수 없이 중국식의 그 시스템을 약간 벤치마킹한 것이 바로 가족 도급제였습니다. 가족 도급제를 하니까 농장 밭은 사람들이 들여다도 안 보는데 집체적으로 일할 때는 그걸 안 갖고요. 자기 가족이 도급하게 된 그 밭에는 알력을 들어서 농사를 지었어요. 이 층하가 농장밭과 가족 도급제 밭이 천지 차이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전체적인 소출은 줄은 거죠. 그래서 또한 가족 도급제는 개인 이기주의를 조장한다 하면서 이런 식으로는 북한의 농토를 제대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없다. 이거 착안하고 2012년 김정은이 들어서면서 가족제라고 하는 것을 약간 변형해서 호전 담당제로 만들었습니다. 이거 가족이 아니라 이건 뭐 끼리가 생기네. 어떤 문중, 문벌 이런 게 생기네 가지고 아예 개인한테서 가족을 떠나서 개인한테 네가 이 3,000평, 이 한 정보를 깎아라. 이런 식으로 호전 담당제를 만들었습니다. 호전 담당제도 한 사람이 뭐 힘센 사람이 있고 그리고 머리가 좀 돌아가는 사람이 있고 농사에 대해서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다 보니까 이게 또 층하가 생기는 겁니다. 어떤 농장원이 담당한 포종제는 완전 쭉정이 어떤 또 농장원이 담당한 포종 괜찮고 이런 층하가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도 안 된 거죠. 올해부터 북한은 다시 가족 도급제로 넘어가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게 바로 호원제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제가 호원제라는 한자를 제가 지금 써 있는데 호는 가족 구성원에게 도급을 준다. 즉 가족 단위 도급제나 그냥 동의어입니다. 근데 새로 나온 호원제에서는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약속했느냐 이런 문제였습니다. 우선 기본은 가족 단위로 호전을 담당하여서 관리한다. 가족입니다. 그러니까 호원 들어갔죠. 그리고 두 번째는 가족 수가 적은 가족은 여러 가족이 묶여서 호원 도급제를 실시한다. 1인 가구, 2인 가구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개 묶어서 호원 도급제 실시. 그리고 세 번째는 뭐입니까? 파종부터 수수까지 담당해서 농사를 지으며 필요한 종자와 비료, 농기구는 별도로 농장에서 공급한다. 여기서 이제 좀 차이가 나는데요. 과거의 가족 도급제에서는 그 가족이 국가로부터 종자와 비료, 농기구를 돈으로 주고 일단 샀습니다. 돈이 아니더라도 이걸 빌렸거든요. 그래서 바로 임차한 종자, 비료, 농기구 값은 농사 끝나면 거기에서
거기서 제하는 방식으로 했죠. 근데 이번엔 그게 아니고 그런 복잡한 과정 걸치지 말고 종자, 비료, 농기구는 농장에서 그냥 줄게 이거였습니다. 핵심사항, 이번 농민들이 지금 부글부글 끓고 일어나고 막 집단적 보이콧하고 농장에 안 나고 아프다고 들어눕고 여러 가지 태만을 보이고 있는 조항이 바로 네 번째 조항입니다. 수확물이 분배와 관련된 거죠.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올해 1월 달에 이 호원제를 발표하면서 농민들한테 약속을 단단히 했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총 수확물 가운데서 종자와 비료, 농기구, 토지 사용료를 빼고 나머지 생산물에 대해서 국가와 호원 단위가 3대 7할로 처분한다. 그럼 어떻습니까? 국가에 3을 바치고 나머지 7할을 가족 내지는 가족 호원제에 들어온 동원들이 나눠 가지는 거죠. 이거는 농민들한테서 굉장히 사기를 낼 수 있는 그들이 의욕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올해는 쓰러지면서까지도 농사를 졌습니다. 이전 결실이 좀 곧 나게 되니까 국가가 노란 바탕글에 썼지만은 호원 도급 제도에 따른 사회주의 분배 시행 세칙을 얼마 전에 내려보냈다는 겁니다. 이것을 11월 1일부터 실시하는데 다른 건 없습니다. 분배에 대한 조항인데요. 3대 7할로 호원이 처분한다고 한 그걸 삭제하고 실물 처분은 못한다. 대신 호원제가 보급한 총 농민들의 일한 공수를 가지고 예전에 했던 협동농장에서 했던 그 분배에 따라서 국가가 분배를 해줄게. 너희들은 자체로 농장밭에서 너희들이 농사 짓다 해서 그 실물을 처분 못해. 우리 국가가 너희들의 공수를 번대로 분배해주고 나머지는 국가가 가져가겠다. 야, 이게 국가가 이렇게 해도 되는가요? 이제 이런 일들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일어났다면 어떤 그런 지경에 처할까요? 정부가 완전 무너지든지 굉장히 거센 농민들이 아마 반발이 있을 겁니다. 북한 같은 이 사회에서 국가가 말한 대로죠. 그러니까 농민들이 이전 정말 등골이 휘도록 농사를 다 해놓으니까 이렇게 언제 그런 말 했냐시피 그 약속을 뒤집고 그들이 한 농사 그 수확물을 다 빼앗아가려는 김정은 정권의 그 너무나도 치사하고 너무 약탈적인 이런 시행에 사람들이 너도나도 이전 맥이 없어가지고 일할 맥도 없고 용기도 나지 않고 의욕도 없으니 다 들어 눕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소식입니다. 정말 북한 농민들 꼴이 없는 짐승입니다. 북한 농민들이요 먹는 것도 없습니다. 그 분배를 받아봤자 이게 몇 달 정도밖에 못 먹는 양이거든요. 그걸 가지고 쪼개서 죽 해먹고 언제 흰쌀밥이란 건 먹어본 적 없습니다. 도시 근로자는 나름대로 시장에서 장사를 하다 보니까 돈을 내면 배고플 때 이것저것 사 먹을 수 있지만 농민들이라고 하는 것은 농민시장이 굉장히 그 도시하고 멀어져 있고 또 그 다음에 현찰, 즉 돈이 없기 때문에 돈이 될 만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늘 주린 창자에 벼를 이고 일하러 나갔다가 벼를 이고 들어온다는 아프리카의 어떤 농민도 북한 농민들처럼 이렇게 고역을 치르지는 않을 것이라고 저희들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 실상에 우리 국제사회, 우리 남한 국민들께서 관심을 좀 돌려달라. 그러니 북한 주민들이 겪고 있는 이와 같은 또의 생계난과 정말 노동착취는 어디서 비롯된 것인가? 북한의 반인민적인 이런 농경제도에 걸려있는 것입니다. 즉 제도에 걸려있는 것이고 정책에 걸려있는 것입니다. 거기서도 핵심은 뭡니까? 소유의 문제 그리고 얻어진 농산물의 분배 문제죠. 정확히 말하면 북한 농민들이 누구든지 이런 이야기합니다. 해방되면서 우리한테 땅을 분배해 주지 않았느냐? 우리 거야. 그리고 우리는 언제 내 개인의
소유의 토지를 국가에 바친 적이 없어. 그냥 협동농장을 하자 해서 품앗이처럼 토지를 합쳐서 농사를 지었을 뿐 내 개인이 명의로 되어 있는 토지를 국가에 내놓은 적은 없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 토지가 내 것이다. 그런데 왜 내 토지를 가지고 또 재분배하면서 분단제니 도급제니 하면서 내 땅에서 지은 농사를 왜 니들이 가져가느냐. 이게 그들이 불만이고요. 두 번째 분배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농민이 농사를 짓고 얻은 그 수확물을 처분하지 못한다면 농민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라는 거냐. 그 분배를 받아가지고 1년이라도 충분히 먹고 일부를 팔아서 다른 생활용품이라든지 자녀들을 공부시키고 기타 가정에서 쓰는 그런 여분이 돈이라도 생길 수 있으면 되겠는데 전혀 그게 되지 않는 이 상태에서 국가가 수확물 전체를 가져간다는 것은 그들이 선전가, 그들이 인민이 제일이고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이라고 하는 그 선전가는 너무나도 하늘 땅 차이 나는 이런 꼼수이고 거짓말쟁이다라고 정말 볼을 부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불을 난 겁니다. 노동당과 인민연회들에서 이렇게 태업의 형식으로 집에 들어놓은 농민들을 찾아다니면서 얼리고 협박하고 강제로 끌어내고 있는데요. 이게 확산될 조짐을 보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소식을 긴급히 전하면서 우리가 농민들이 땅의 주인이고 또 거기서 난 수확물을 마음껏 처분할 수 있으면 언제든지 도시로 살 수도 있고 또 도시굴러자가 기촌 기농을 해가지고 농업도 할 수 있는 이런 자유롭고 풍요로운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너무나도 좋습니다. 너무나도 귀중합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